네, 이 영상은 이명 치료에 관해 심리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면서 이명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정신적 메커니즘의 구조를 밝혀보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접근을 하게 된 목적은요, 최종적으로는 이명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게 된 배경 설명을 먼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명이 잘 생기는 타입의 사람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나가기 전에 항상 가스가 켜져 있는지, 그리고 콘센트는 다 빼놨는지, 보일러 껐는지, 혹시 수도꼭지가 열려 있는지 몇 번이나 계속 확인하는 분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심해갖고 뻔히 콘센트가 다 빠져 있는 걸 보고서도 엘리베이터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확인해보고 뭐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아무런 위험 요인 또는 자극이 없는데도 계속 마음속에서부터 어디 위험 요인이 없나, 자극이 없나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자극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자극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들어오는 자극이 너무 싫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그게 어릴 적의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면 성적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던 안 좋은 자극의 경험이 그분들의 일상에서 상치 못한 자극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집에서 꾸미고 약속 장소로 나가거나 하는 지극히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가스레인지, 콘센트처럼 합선이나 불이 날 만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을 계속 제거하면서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극이 너무 싫기 때문에 자극을 자꾸 없애려 한다. 그러면서 그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에 집착한다. 이 부분인데요. 즉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결국은 집착하게 된다. 이게 모든 사람의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부에서 온 자극이 불편하다면 처음에 우리의 뇌가 경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극도의 불쾌감이나 신체적 변화처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경고가 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자극이 만약에 계속된다, 안 없어진다, 아니면 그 자극은 이제 없지만 자극적인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이제 그 자극을 오히려 일상화시키려고 합니다. 계속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쉬지를 못하거든요. 평형 상태를 만들어야 해요. 뇌는 항상 외부에서의 정보 처리를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자극이 들어오는 상태까지도 평형 상태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불편한 자극, 즉 네거티브 1만큼의 자극이 우리 뇌에 들어온다고 합시다. 편의상 어떤 자극이 됐든 간에 그 안 좋은 자극을 네거티브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뇌는 한동안 그 반대되는 그 포지티브 1을 찾아 놓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자극 상태에 0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네거티브 1이 안 없어지고 계속된다. 그러면 뇌에서 무자극을 기준으로 하는 0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마이너스 1 상태가 0으로 변하고 중거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네거티브 1이 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0점은 바뀌었죠. 네거티브 1이 주어지던 상황이 이젠 디폴트, 기본 상태가 됐어요. 이전까진 0점이던 상황이 이젠 포지티브 1이 된 거예요. 그럼 뇌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0점을 이미 바꿔놨으니까 네거티브 1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명 얘기를 드디어 해보겠습니다. 이 네거티브 1이라는 존재를 730Hz의 주파수 소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게 정확히 여러분이 뇌와 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명이라는 상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이명이 있을 경우에 말이죠. 재밌는 건 이게 이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의 많은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생뚱맞은 예를 들자면 연애관계, 위태롭거나 상처받는 연애만 찾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자극이 싫어서 자극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설령 부정적인 자극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싫어하는 자극을 주던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게 디폴트가 됐으니까요. 즉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여러분에게 처음 이명을 들리게 했던 사실상의 물리적 요인, 즉 네거티브 요인은 사실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심리적 접근은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유를 알 수 없는 물리적 요인이 남아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이명에서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양방이나 한방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좋은 효과를 봐오셨던, 그리고 본인이 가장 좋다고 믿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방식의 물리적 치료를 행하시고요. 심리적인 접근, 마인드 세팅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부터 영상들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을 적용하신다 해도 크게 손해보실 건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약물이나 물리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플러스는 있을지 몰라도 마이너스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이 방법론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신다 하면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명 치료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의사와 한의사분들, 때로는 아주 수상해 보이는 아저씨들, 그리고 이름 모를 단체까지 이명 치료에 대한 강의가 정말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상한 분들까지 이명 치료사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영상을 이명을 검색해서 보게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종류의 이명에는 이거다 싶은 명확한 의학적 설명이나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문제입니다. 모든 이명 연구와 광고, 그리고 뉴스들은 이명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거의 모든 장기를 끌어서 얘기하면서 수많은 가설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하나의 사태에 관해서 모든 종류의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거기서 얻을 정보는 하나도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좀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인류의 고질적인 병 이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유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5년, 10년 아니면 50년, 100년 내에도 명확한 의학적 해명과 치료법이 나오길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명이 사라지게 할 수 없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명을 가지고 있다가 완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명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모른다고 해서 이명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명은 사실 신체적 물리적 문제라기보다는 뇌와 관련된 더욱 심리적인 문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뉴스들마저 괄호치고 한마디로 논외로 무시하고 철저하게 그냥 민간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뉴스들에 기반해서 참조하는 것도 결국은 심리 상태를 뇌의 상태로 해석하고 물리적인 메커니즘에서 그 이명 치료의 해답을 찾으려는 물리적 접근의 사고방식을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앞으로 올릴 영상들에서 이명 치유에 관해 적용해 나갈 방법은 현상학이라는 방법론인데요. 현상학에서는 괄호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태 그 자체로라는 게 현상학의 구호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앞에 나타난 사태, 이명의 경우에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됐겠죠. 그 사태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고 바깥 세상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물리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그런 자세한 과정은 다 논외로 하자는 거죠.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냥 내 눈에 지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그 사태 그 자체만 분석하자는 거죠. 이렇게 현상학적인 접근을 취하려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신체적 문제로 인해 이명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명은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하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증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각자 상이한 질병으로 이명이라는 동일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명이 완전히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썼던 물리적인 해결 방법을 쓰는 게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을 사라지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질병이 일어나는 메커니즘만 탐구하기보다는 이명이라는 증상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는지 그 증상을 통해서 탐구해보는 것도 유용하지 않을까요? 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거의 종교거나 사입이겠죠. 다만 이명의 발생 과정을 완전히 해명한다는 것은 하버드, 존스 홉킨스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의 의학자분들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하고 저나 여러분처럼 일반인들은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 자가치료를 먼저 시도하자는 거죠.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물리적 치료를 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심리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